우리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라느니 친중 행보니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하죠. 이번 탄핵 사유도 한미일 공조 외교 정책을 펴고 북중러 대응 외교를 둔 것을 보면 민주당의 근본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을 갖다 붙이고 오염수 선동 등 일본에 대한 외교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 역시 독립운동가였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날아와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 후보는 바로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초대 대통령 임기 전, 그러니까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한 친일파들도 있었습니다. 좌익, 다시 말해 반일 세력에 의해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일도 있었죠. 이는 6.25가 끝날 때까지 무려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의 일이었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주 4.3 사건이 있었죠. 자, 정부가 들어서기 전 북쪽은 좌익들이 활동을 했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청일전쟁을 겪은 중국이나 러일전쟁을 겪은 러시아도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그 어느 나라든 외세에 불과했죠. 평생을 노비 혹은 평민으로 살아온 이가 대다수였고, 그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였는데 삶이 엄청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3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죽고 천주교 박해로 1만 명이 죽은 조선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외세에 대한 믿음도 없었기에 언론까지도 좌익 성향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양민까지 친일로 몰고 학살했던 좌익의 영향 탓이었을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독립운동가가 좌익은 아닙니다.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직후 우익이 미국 자본으로 일어섰다면 좌익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을 바탕으로 일어섰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 보이십니까? 여전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들 하지만, 그리고 안 믿으시겠지만 이태원 참사의 선동도 지령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이런 뿌리를 두었기에 우리는 확실히 종북을 구분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말해보세요. 김정은 개새끼 해봐라고.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종북인지 보이시죠?